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북은 여전히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환된 방역 체계를 소개합니다. 북은 9월을 국가사회 재산애호의 달로 지정했다는데요. 어떤 한 달을 보내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여저, 건설의 대번영기. 북은 건설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걸까요?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첫 번째로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우리의 내일이 말해줄 거야 노래 공연 준비해봤습니다. 북에서도 성장기 아이와 청소년들에게 농구를 적극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 알려드립니다. 현장 속으로 기술혁명의 별동대로 불리는 청년 엘리트들이 각 현장에서 어떤 혁신을 이끌어 가는지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과 맥주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북의 인물. 얼음호수에 빠진 7 어린이를 구해낸 영웅. 김정순 씨를 만나봤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은 지난 8월 코로나19 비상 방역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팬데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북은 현재 방역 체계를 전환하여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북의 코로나19 관련 캠페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부터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과 우리나라 주변의 전염병 위기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습니다. 현 실태는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사수하기 위한 비상 방역전을 계속 강도 높이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전인민적인 방역 의식과 각성을 견지하는 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설마가 아니라 만일이라는 자세에서 세계적으로 악성 전염병이 완전히 정식될 때까지 해이와 방심을 철저히 경계하고 방역 규율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 특유의 고도의 조직성과 자각적 일치성을 견지하면서 서로 방조하고 서로 통제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서 오늘의 성과와 승리를 공고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 어떤 악성 비루스도 다시는 침습할 수 없게 철통같이 구축된 방역 장벽을 유지 공고화하는 데 계속 주력하여야 합니다. 국경과 전연, 해안과 해상, 공중에 대한 다중적인 봉쇄 장벽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봉쇄 장벽을 물샐 틈 없이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국가의 방역 능력 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방역 능력이자 국가의 안전 보호 능력이며 인민의 생명 보호 능력입니다. 국가 경제 지도기관들과 모든 단위들에서는 방역 능력 건설을 강행 추진하여 국가의 방역 능력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합니다. 단위들의 제정된 방역 체계와 질서를 보다 완기하며
방역 역량과 물질 기술적 수단을 충분히 갖추기 위한 사업들을 예견성 있게,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방역 보건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방역 보건부문의 일꾼들은 당정왕의 크나큰 믿음을 제일 가는 제부로 간직하고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 자기 임무에 대한 책임성을 더 높이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역은 그 어떤 제도적 장치나 물질 기술적 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적 일치성을 기반으로 하고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는 방역입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 비상방역사령부의 명령과 지시를 당조항의 역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당의 방역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누구나 사업과 생산활동, 생활을 철저히 방역학적 여부에 맞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체질화, 습격화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 다 사상 최악의 위기를 이겨낸 불굴의 정신력으로 고도의 긴장성과 경계심을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방역 사업을 주도 세밀하게 능숙하고 실속 있게 조직 전개하며 나라의 방역 능력, 위기 대응 능력 건설을 힘있게 다구쳐 귀중한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철저히 지켜냅시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은 8월과 9월을 국가사회재산 애호 월간으로 정하고 있다는군요. 매월마다 무슨 월간 이렇게 정해서 전 인민들을 따르게 하나 봐요. 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5월 하면은 뭐 가정의 달, 6월 하면은 호국 보훈의 달처럼 말이죠. 아, 맞네요. 우리는 9월이 독서의 달이죠. 그럼 북의 국가사회재산 애호 월간 어떤 한 달을 보내고 있을지 함께 볼까요? 지금 여러 단위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국민적 자각을 가지고 국가사회 재산을 애호 관리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다 윤택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8, 9월 국가사회재산 애월간을 계기로 구요간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이 등록된 거정재산과 현물가의 대접 확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데 맞게 재산을 애호 관리하도록 그 어느 때보다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거정재산 등록 종용과 이 리용 종용을 구체적으로 여해하고 여기서 제기되는 필요량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 금속건조공장을 비롯해서 이 앞선 단위들을 번복이로 내세우고 그를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모든 단위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성 정보통신연구소도 모든 재산을 단위 발전에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실속 있게 진행되는 단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관리 담당제를 실시하면서 기업소 재산, 특히 설비관리와 자재관리 사업에서 공정을 장려하면서 여기에 평가 사업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서 소유비를 효과 있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관리도 다 재산관리로 됩니다. 그래서 전력관리 체계를 우리가 적극 도입하면서 정전의 처가전력 사용량을 대폭 줄이게 되었습니다. 자체로 조성한 태양빛 발전 체계에 의해서 많은 전기를 생산해서 설비 관리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데서 대중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있는 평양 화장품 공장입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설비를 정말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을 정말 전통화하고 수상하고 있습니다. 주점검 계획을 우선 정확히 세우고 이대한 청화 사업을 심화시켜서 설비에서 그 어떤 사고 요소도 철저히 사전에 대책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에 일부 부속품들이 자기 수명이 지난 것과 관련해서 제품의 질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재산 애호 관련에 심정해서 우리 직장 자체 힘으로 주부 생산용 인쇄 설비의 원성능을 회복해서 이 설비 수명을 누리게 한 사업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이번 월간에 구요은행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늘어나는 재산들을 제때 등록하게 한 사업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니까 공장에 있는 기계도 국가와 사회의 재산이네요. 네, 설비를 아껴 다루고 고장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를 고쳐 쓰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재산 애호 활동인 셈이죠. 그렇군요. 국가, 사회, 재산 애호.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시면 어떤 곳을 주로 찾으시나요? 뭐 사람마다 여행 스타일은 모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유적지를 꼭 보고 오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보면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로마의 콜로세움이든 중국의 만리장성이든 우리 국내로 치더라도 오래된 사찰이나 특색 있는 랜드마크가 여행지로 손꼽히는 이유가 아마 거기 있겠죠. 그런 면에서 북의 건축에 대해 들여다보면 북의 사회와 그 시대의 지향점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건설을 더 앞세우는 것 같아요. 뭐 살림집 건설도 많이 하고 병원이나 봉사시설들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예, 김정은 시대에는 건설의 대번영기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어가 등장할 정도니까요. 그럼 잠깐 우리 김정은 시대에 지어진 여러 건축물들 모습을 좀 보고 올까요? 네. 그런데요, 북의 건축물들을 보면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과시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규모, 아주 크게 짓고요. 건물들 모습들도 네모 반듯한 성냥갑 같은 건물인 별로 안 보이고 어떤 지붕은 둥그렇고 어떤 지붕은 뾰족하고 초고층으로 지었다가 또 단층 살림집을 지었다가 뭐 건물 색깔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 예리하게 보셨네요. 아, 그랬습니까? 네. 북은 건설에서 동일한 건물 형식으로 똑같이 짓는 거라든지 또는 건축 설계를 되풀이 반복해서 그대로 쓰는 것을 좀 금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모든 건물을 다 다른 모양으로 지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막 기괴한 모양이나 생뚱맞은 모양으로 짓게 되면 어떡하나요? 아,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북의 건축에 있어서의 기본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인민 생활에 있어서의 편의성 그리고 이제 위생성 그리고 안정성 이런 거를 이제 가장 앞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술성을 좀 가미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설계에 있어서도 기본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왠지 건축에도 무슨 이론이나 철학 같은 게 있나요? 아, 물론 있죠. 인민 대중제일주의 건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김정은 총비서 하면 인민대중제일주의잖아요. 그거를 건축에도 반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건설. 그것은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은 평화와 미래의 문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허나 2013년 나라의 대외 정세는 평화적 건설을 위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고리밥살 책동은 그 위험성과 모험성으로 해서 내외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12월 2일 당의 원대한 구상 따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건설 부문 일꾼 대강습이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게 됩니다. 바야흐로 온 나라를 진감할 건설의 대교향곡은 이렇게 전주곡을 울렸습니다. 예로부터 건축을 두고 사람들은 설이 없는 예술, 굳어진 음악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어떤 조락가는 건축에 대해 시대의 자취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건축은 해당 시기 나라와 민족의 발전 면모와 문명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되어왔습니다. 하다면 오늘날 우리의 건축은 과연 어떤 건축이겠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건축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나 인민대중이 건축의 향유자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 바로 여기에는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 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돼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이 구현된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도세워야 한다는 우리 당의 건축미학 사상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상을 근본 지침으로 했기에 이 땅에서는 세상을 놀려는 건설 기적들이 연이어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북의 건축 철학인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인민대중이 그 건축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창조하는 사람도 인민대중이고 또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는 사람도 인민대중이다. 따라서 건물을 만들 때 인민대중들이 바라는 점, 지향과 요구가 뭔지를 잘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성과 실용성을 거의 가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참. 북의 건설에 있어서의 특이점 또 하나 생각났는데요. 몇십 일 만에 건설을 완료했다. 뭐 단 1년 만에 무슨 거리를 완공했다. 이런 속도전이요. 네, 그렇죠. 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속도전. 얼마나 속도를 빨리 내면 그래 단숨에라고 하는 말이 다 생기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얼마나 빠르게 건설을 하길래 단숨에 해낸다는 건지 영상 한번 조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초가층 아파트를 건설할 때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1층 골조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2층 골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이 여명거리 외벽 타일 공사할 때 그때 그 타일 면적이 축구 경기장 몇 개 합친 것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사를 끝내려면 한 수억 달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우리 건설자들은 단 13일 만에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은 시대를 이해하는 키워드 가운데 건설은 결코 빼먹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방송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로 치면 일종의 뮤지컬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레일이 말해줄 거야. 우리는 신산 속에 우등불치 폈네 온 땅에 촌막 치고 발전소 세워가네
계속 불타는지 말해줄 거야 우리 내일이 말해줄 거야 우리는 온쟁이게 푸른 꿈 묻었네 이 밤도 너의 손이 삼천에 흘려가네 묻지 마라 우리 심장 계속 불타는지 말해줄 거야 우리 내일이 말해줄 거야 말해줄 거야 우리 내일이 말해줄 거야 다음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운동 하나 추천드립니다. 바로 농구인데요. 북에서는 롱구라고 하는군요. 이 롱구가 성장에도 또 집중력 강화에도 좋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부모들은 자식들의 학과 학습뿐 아니라 그들의 과외 시간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립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운동 시간을 꼭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운동을 하면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특히 롱구는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롱구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롱구는 달리기와 저약, 공몰기, 릴락, 투사를 요구하는 활발한 운동입니다. 자식이 굼뜨거나 게으르다든가 혹은 체육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경우 열량과 지방을 많이 소모하게 하는 롱구가 아주 좋은 운동으로 됩니다. 롱구는 몸 전체를 민첩하게 움직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몸을 튼튼하게 하고 팔과 넓적 다리, 장단지의 근육을 발달시켜줍니다. 롱구를 하는 과정에 있게 되는 활발한 움직임과 전략이 키를 크게 한다고 합니다. 다리뼈가 당겨졌다, 늦춰졌다 하는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삭뼈 조직이 튼튼해져 성장 발육이 촉진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롱구를 정상적으로 하면 한 해에 키가 보통 1 내지 2cm 이상, 4, 5년 동안에는 8.5 내지 9.5cm 더 커진다고 합니다. 롱구공을 륜 안에 던져 넣자면 집중력과 조준술,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만 도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체육 종목과 마찬가지로 롱구에도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선수 한 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롱구를 하면 자제력과 집단력을 키우게 됩니다. 롱구는 경기 과정에 자기 팀 선수들과 상대팀 선수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재빨리 분석 판단한 데 기초해서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이한 상황에 대처해서 빠른 결심 채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 이럴 땐 롱구를 시켜보십시오. 롱구를 하자면 매 팀에 5명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롱구에 재미를 붙이면 자연히 다른 아이들과 교제하게 되며 그 과정에 전 친구들도 사귀게 될 것입니다. 슛! 이렇게 롱구공을 던져 륜 안에 넣을 때마다 그의 자신심은 높아집니다. 롱구공을 촉촉 자유자재로 다루는 과정에 자신심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사실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을 제때 또 잘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요, 물만 충분히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걸 알면서도 은근히 지키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물 마시기가 건강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면 좀 더 잘 마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구 표면의 75%도 바다이며 사람 몸의 65 내지 70%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시기부터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인간은 물과 함께 생존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물은 백약의 의또입니다. 물맛이 있으면 건강하다고 했으며 유명한 의학자였던 허주는 독립호감에 물은 하늘이 준 생명수인데 물을 제일 먼저 우러내야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들은 물이 인간의 수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는 물을 적게 마시거나 물을 마시는 데 대하여 관심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자기 몸 상태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해 본 데 의하면 대체로 몸 안에 이제 병적 요소가 많다든가 또 노화가 심해질수록 그리고 육체 상태가 나쁜 사람들 속에서 물 마시기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결국 물 마시기에 대한 관심이 적다. 이것은 몸 안에 이제 병이 있다는 신호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마시기가 왜 싫어지겠는가? 그것은 몸이 물흐름 조건이 나빠져서 체액의 질, 그다음 혈관과 혈액의 질이 나빠져 그 흐름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은 마시고 싶은 감각이 느껴져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으로 마셔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자주 물을 마실 때만이 생명 물질의 운반작용, 체온 조절, 체액 농도 조절, 로폐물 배설, 독물질 해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강에 좋은 물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얼마만큼 마셔야 하겠습니까? 물은 하루에 보통 1리터 반 내지 2리터를 마시면 충분합니다. 이 물량은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먹게 되는 국과 차, 과일 단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료를 포함한 량입니다. 그 이상은 콩팥에 불필요한 부담만 줌으로써 내장 기능 장애, 부종과 같은 불쾌한 후과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시기를 언제 어느 시간에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기상 후에 물 마시기를 최상의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피는 하루 중에서 가장 꼴쭉해진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새벽에 온몸의 대사산물인 노폐물들이 축적되고 또 이 축적된 노폐물들을 배설하게 하여 몸은 최대로 물을 많이 요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물을 마셔야 농축된 노폐물들이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설되고 또 꼴쭉해진 피가 묽어져서 피 순환을 좋게 합니다. 물은 빈속에 인차 흡수되어
피를 희석시키고 핏줄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므로 피순환은 빨라지게 되며 핏줄의 탄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심장과 간, 뇌, 콩팥, 내분비 계통의 기능이 개선되며 면역 기능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기는 그야말로 생명수나 같습니다. 심장 질병이나 콩팥 질병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물을 마시는 데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직전에 물을 마시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식사 직전에 물을 마시면 위액이 중화되어 음식물의 소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적어도 식사하기 30 내지 40분 전에 물을 마셔야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전반적인 소화기관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잠자기 전에 물을 한 거ப்பு 마시면 잠을 깊이 잘 뿐 아니라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습관을 붙인 사람들 속에서 잠잘 때의 심장 발작 위험성은 95%로 줄어들었으며 잘 때 일어나는 다리 경련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의식적인 물 마시기에 대해서 늘 생각합시다. 물 마시기를 정상화하는 것은 보약 중에 제일 보약입니다. 다음은 공은국가합창단의 관현악 공연 감상하시겠습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북에서는 3대 혁명 소조 청년 엘리트 간부들이 각 현장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죠. 이들을 기술혁명의 별동대라고 부른다네요. 그 3대 혁명 소조원들의 활약상이 종종 보도되는데요.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과 평양 맥주 공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평양시안의 3대 혁명 소조원들은 전국 3대 혁명 소조 기술혁신 경기 2022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서 파견단에 대해서 그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혁신 목표를 높이 정하고 이 사업에서 현장 노동자들과 또 현장 길자들과 창조적 협조를 강화해서 기업소의 발전과 또 기업소 경영 활동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혁신 성과들을 적지 않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시안의 3대 혁명 소조원들이 3학년 기간에만도 150여 건이 가치 있는 기술 가치를 수행해서 경제 발전과 또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양 베어링 공장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베어링 생산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연마반 개조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마찬가지로 기술혁신 사업에서도 목표 선정, 과제 선정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지난 시기 소조원들 속에서는 기술혁신 목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거나 목표를 높이 세우지 못하는 등 일련의 편향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시기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업 태도와 일본세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달라붙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들기는 이런 문제를 장안하자, 이런 교리 목표들을 세우고 현장 기능공 주자들에게 배우면서 실제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자주 알아보았습니다. 베어링 볼 직장이고 무신연마반에 와서 이게 노동자들하고 이게 말하는 과정에 베어링 생산에 누릴 수 있는 교조적 요인은 볼 생산 능력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권리 문제는 뭐냐 하니까 무신연마반을 살려주면 이거 베어링 생산을 2배로 장성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담하게 그걸 기술혁신 목표로 선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무신연마반 기술혁신 개조 사업에 떨쳐놨을 때 있습니다. 그게 한 결과 베어링 수명을 누리고 베어링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조금 힘이나마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경공업 공장들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도 올해 경제 과업들 중 급선무의 하나인 소비품 생산을 누리기 위한 새 기술 도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소조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저 제품을 안겨주려는 당의 순간 뜻을 높이 받들고 생산 정상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푸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처로 받아나니 소조원들 모두가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기술 수준도 높지 못했습니다. 생산자 대중을 수승으로 여기고 그들 속에서 많이 배우면서 기술혁신 목표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조에서는 더 많은 밀가루를 생산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때 대한 당정연의 제8기 5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밀가루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이거 기술 준비 사업에서 제기되는 가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 소조가 모를 받고 이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소조원들이 공장의 기술 집단과 그다음에 현장 종업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기술 준비 사업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 모관하게 착실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소조원들이 당에서 파견한 기술혁명의 별동대라는 이건 높은 책임감,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한 건의 기술혁신 과제를 수행해도 공장에 도움이 되고 실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가치 있는 성과들을
잡아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종류가 지혜를 다 바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부산물이 바로 이 혐오 생산 공정에 나오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밀단백입니다. 이 밀단백을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따라서 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질 강화제로도 쓰일 수 있으며, 그다음 그 자체가 글루타민산 함량이 많은 것으로 해서 만내기 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지금 직장별로, 연구 집단별로 이 밀단백을 재자원화해서 한 가지 제품이라도 더 내놓기 위한 그런 경쟁 요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조원들도 이 경쟁의 기수가 되겠다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 준비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양 맥주 공장의 3대 혁명 서조원들도 단위 발전을 추동하는 기술혁신 과제 수행에서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기술혁신 사업을 놓고 볼 때 우리 개별 쪽 서조원들이 자기가 맡은 가업에만 몰두하면서 개별 쪽 공정에 치우치다 보니 실질 생산과 질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집체적 지혜를 합칠 때 보다 효율적이면서 보다 실리적인 큰 가격 성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 서조형 유형을 분석해보면 각이한 대학을 졸업한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지식을 하나로 합친다면 공장에 더 큰 성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과 지혜를 합쳐 맥주의 보관기를 누리게 하는 문제들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완강히 내밀고 있습니다. 3대 혁명 서조들의 기술혁신 적용을 이제 평가하는 기술 합평회를 올해 2차 이상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합평회에서 서조들이 제기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술혁신에 제기되는 이 부속 자재들을 비롯해서 보장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3대 혁명 서조들의 기술혁신을 적극 추동하고 있고, 특히는 이제 기술이 높은 일꾼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고급 기능공들을 붙여서서 서조의 기술혁신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3대 혁명 서조원들이 무엇을 창조해내겠다는 열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밀어주고 키잡이만 잘해주면 서조 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이룩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이처럼 평양시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은 생산 현장에서 배우고 탐구해서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선구자의 감높은 용에 떨치며 높은 목표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있는 평양시 안의 미더운 3대 혁명 전이들. 이들의 신심에 넘친 힘찬 보폭은 그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는 단위마다에 더 큰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3대 혁명 소조원들의 활동 잘 보았습니다. 가끔 뉴스에 귀한 생명을 구한 고마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면 그래도 세상이 참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특히 누구든 나서기 어려워하는 상황, 어쩌면 자기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산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 아, 영웅이 따로 없네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얼음 호수에 빠진 7 어린이를 구했다는데요. 그 소식이 신문에 실려 김일성 주석까지 알게 되었다는군요. 일약 전국의 스타가 되었겠네요. 오늘의 주인공 김정순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1962년 2월 22일. 립춘이 지나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만 아직 얼음이 진 당시 함경남도 흥상군 포구리의 여의천강. 14시경 이 강에서는 다급한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그 위급한 순간에 차디찬 얼음물 속으로 뛰어든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21살의 흥상군 포구농업협동조합 사양공 김정순 동지였습니다. 아우성 소리 나길래 지금 이제 뒤돌아봐서 동쪽에서 보니까 아랫니다 보니까 아까 나같이 이렇게 옷가게 가던 학생들이 하나도 배지 않고 얼음구멍에서 아이들이 머리만 한숨 아우성 치는 소리가 나서 그때는 더 뒤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달려서 그 다음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까지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들었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자부터 건져야 되겠다 했는데 쟁장 물에 들어가니까 큰 아이들가 먼저 다 달려붙지. 그렇게 한 데는 우리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다니는 그 학생이 하나 마침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또 배밀이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걔가 내가 올리면 그 학생이 미두솔이라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니까 총각이니까 좀 컸죠. 그럼 하나 올리면 하나 건지고 하나 올리면 또 아무데도 그래서 잡아서 얼음이니까 내려오기도 잘 내려오고 얼음이면 얼음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야니 아이들이 며칠 들어가는지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지가 내 마음대로 가자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요즘 점점 뭐 흐려지는가 하면 아이들 머리가 얼음을 빼고 얼음 깨진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얼음 깨진 게 아이들 머리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아이 얼음 밑으로 몸은 다 들어가고 이 통하고 손만 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잔백질에서 들어가서 가를 잡았는데 자꾸 저 통 물이 튀니까 얼음이 머리 위에 톡 다치는다. 아 이제는 다르구나. 이제는 더는 늦은 이거 얼음 밑으로 들어갔구나.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쨌든 나는 영영 못 나가도 야만은 내보내야 되겠는데 그거 끌고 그 다음에 헤엄쳐서 나와서 머리 톡 뜨니까 하늘이 뱀이다. 그래서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구원된 7명의 여학생들과 그들을 구원한 김종순 동지. 그들에 대한 얘기는 한입 두입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1962년 4월 20일부 함남일보에도 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처녀가 아니었다면 7명이나 되는 여학생들이 어떻게 될 뻔했는가고 정말 장하다고 이동무야말로 영웅이라고 평범한 농촌 사양공 처녀의 서행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1962년 4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종순 동지에게 친히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축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하지요. 여행을 하다 보면 피라미드, 앙코르와트, 천안문, 베르사유 궁전과 같이 각국이 자랑하는 문화유산들 대부분이 건축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건축물을 통해 당시 사회상 문화를 파악할 수 있지요. 평양은 공원 속의 아름다운 도시를 목표로 세워진 대표적인 사회주의 계획도시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김일성 광장이 자리 잡고 그 주변에 인민대 학습당, 조선중앙역사박물관과 조선미술박물관을 배치했습니다. 사실 한국전쟁 전까지 평양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그 기형적 도시 틀을 바꿀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은 평양을 완전히 파괴하였고 그로 인해 단순 복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새 도시로 건설할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파괴가 예술을 창조하는 터전이 되니 말입니다. 김정은 시대 접어들어 그야말로 전후 새 도시 건설만큼이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고층 아파트가 예술성을 가미해 아름답게 자리 잡고 릉라 인민유원지, 문수 물놀이장처럼 레저 시설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의 표현에 따르면 건설의 대번영기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곳곳에 들어선 건축물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재받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고슴도치처럼 무장하고 있는 건 저 아름다운 평양을 간절히 지키고 싶기 때문이겠구나 말이죠. 피땀으로 이룬 공든탑이니까요.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